오늘은 2023년 1월 12일입니다. 김기현과 안철수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은 싸워본 사람의 이긴다. 지금 엄청난 이 민주당 이 169석이 1년 동안 총선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투견처럼 싸워온 김기현 스스로가 싸워본 사람이 난데 누가 여기서 싸워본 사람이 있느냐? 네, 맞습니다. 김기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워본 사람입니다. 김기현이 울산에서 문재인의 30년직이라는 송 시장이 있죠. 송 시장. 그저 등록해서 공천이 딱 돼서 딱 그날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그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투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는 영남 자민련을 막자 하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이번 당대표 최대 과제인 총선 승리, 바로 총선 승리, 그리고 이 민주당 거센 169세, 거세보다 거의 폭압적인 대야투쟁, 이 폭압, 이 169석이 지금 여태까지 115건의 안건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열 몇 건, 다시 말하자면 10%도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100여 건을 다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11월 6일 현재로는 77건의 안건을 냈는데 0건이었습니다. 다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법 만들고 이런 법 저런 법 언론재갈법 만들고 한 이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169석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없는 사람이 꽤나 부리고 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오류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선 대야 문제, 대야 투쟁, 이것은 필요한 아주 눈에 닥친 바로 앞에 닥쳐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총선 승리,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낼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대선을 꿈꾸면서 소위 포퓰리즘을 작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돼서 국민들이 통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네. 안철수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 된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수도권 대표론 처음 들어봤는데 김기현 의원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잘 싸운다. 아주 선명하게 냈는데 안철수 의원은 고도의 영남 자민련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용어를 꺼냈습니다.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한다면 그럼 지방 정당 같은 데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수도권 당으로 만들어야죠, 이름을. 수도권이 인구가 많다고 저렇게 안철수처럼 저렇게 만약에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한다면 이 수도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 사람인데 우선 두 사람, 윤상현과 안철수. 안철수는 이제 드디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개재가 안 돼서 그런데 수도권 대표론을 묵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나경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으면 침묵입니다. 침묵은 곧 긍정의 무서운 신호탄입니다. 김기현 의원만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잘 싸운다면서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안 의원은
CBS 방송에 나가지고 저 멀리 울산 쪽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민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럽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미국처럼 넓습니까? 캘리포니아보다 좁은데 캘리포니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한을 합쳐서 캘리포니아의 4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민심을 모르다니요. 아니 서울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수도권 선거 경험 없이 지휘하면 이제 필패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나와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김영삼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김대중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지금 안철수가 있는 분당은 기대만 꼽으면 지금 여당이 되는 분당 아닙니까? 수도권 전략을 강조하면서 울산 출신인 그 경쟁자 김기현을 영남 기득권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친윤계 김장 연대라고 비난을 합니다. 장제원이가 무슨 김기현은 주자입니다. 주자. 그러면 장제원이가 무슨 연대 개인 자연인인데 어떻게 해서 김장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장제원이 지역구가 바로 옆이니까 부산의 사상군가 아마 그렇죠. 장제원이. 그러니까 그 옆에 이 울산까지 이렇게 가는 데는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해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지지한다 하는데 마치 장제원이가 여기 대통령과 가깝다 하니까 김장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 100% 반대입니다. 왜? 김장연대는 성립이 안 되는 연대입니다. 장제원이가 나간다면 그게 김장연대가 되죠. 수도권 연대는 뭡니까? 그러면 수도권 연대란 말 뜻이 뭡니까? 수도권 연대라는 얘기는 벌써 세 사람 나경원이가 거기 반드시 저는 선언을 합니다. 소위 대표 나가겠다고 후보 선언을 할 텐데 그렇다면 세 사람입니다. 예. 세 사람은 다 이 후보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김장연대 장제원이는 자연인 장제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그것을 연대라고 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보여주기로 새가 있는 것처럼 각인시키려 할까 싶다면서 김장 둘 중 한 분이 수도권이었으면 시너지가 났을 텐데 PK에서만 모여서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는 어쩌다가 수도권에서 나왔지 아마 PK에 가면은 아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경남 부산 가면 PK에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기염을 토했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안철수죠. 김의원의 캠프 개소식 때 주최 측 추산이 3,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게 아니다. 버스로 동원했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철수가요. 안철수는 선거 박사입니다. 지금 대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선거를 한 10여 년을 치렀죠. 같이. 10여 년을 도사입니다. 선거도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자민련도 튀어나오고 영남 자민련도 튀어나오고 또 갑자기 3,000명이 몰렸다 하면서 버스로 동원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거의 적절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안철수는 안철수 그릇답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철수는 지금 대선에 나간 것 몇 번째입니까? 이 김기현 의원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순신 같은 사람이 조선을 살렸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우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 잘 싸워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관여한 선거는 모두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는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 잘하게 도와야 된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윤석열 국정 철학에 완전히 침몰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승민은 이날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당대표가 되면 윤심팔이 윤핵관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천을 받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는 보수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 하나가 친이 친박의 패거리 싸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이 패거리 싸움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정당이 패거리 싸움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친한 게 비친한 게 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 가는 길에는. 어디나 어떤 모임이나 지도부 대 비지도부가 나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친박 친이라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 아니 친박과 반박을 갈라가지고 자기가 탄핵 주동을 했잖아요. 자기가 탄핵 주동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딱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딱 두 사람. 내가 한 사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동자 한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주동했다는 바로 사람 한 사람. 유승민. 그래서 정치적 운명이 지금 미화가 돼 있는 겁니다. 대구 고향에서도 국회의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도 인정 안 되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되려고 자꾸 나오는 겁니까? 뭐 경기지사도 또 느닷없이 나오대요? 경기지사 가서 초선의원한테 또 떨어졌죠. 김은혜 초선의원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 딱 정계 은퇴를 했어야 되죠. 아무리 꾸물꾸물해도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 나가서 정치를 하려면 가서 새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든지 아니면 정의당에 입당하든지 해서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은퇴를 해서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또 외유를 해서 박사는 받았으니까 어떻게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자기 전공을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 느낌이 드네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됩니다. 대통령도 이 점을 직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열어놓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지면 식물정부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승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예. 유승민 아닌 사람으로는 이길 수 있으되 유승민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 유승민은 절대 당대표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여당 지지자 여론조사로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당심 100%인 거기 나오겠습니까? 김기현은 싸워본 사람은 나다. 안철수는 영남 자민력을 막자 하면서 김기현 의원을 방패를 완전히 삼았습니다. 영남 자민련,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들어내죠? 역시 대통령 대선 후보에 많이 나와봤던 분은 아마 저런 말도 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